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 결정이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등과 맞물리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휴업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말마다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파티를 벌여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리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오늘 지난 7월 20일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문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삼권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방송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가결 선포 행위를 취소할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가 직접 유효, 무효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반면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자체는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대리투표, 재투표를 실시한 행위 모두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은 피청구인이 국회법의 표결 절차에 위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가결 선포 행위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무효 확인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이번 미디어법 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해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강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효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헌재 결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법 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절차가 위법하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각하됐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 승복하지만은 그러나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며 위법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데타를 하면 쿠데타하는 절차 자체는 이게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쿠데타에서 권력을 장악했으니 그것은 유효하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히며 헌재는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런 헌재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도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세종시 수정 문제, 4대강 사업 등과 맞물려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이 연말 전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법 후폭풍은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전국 현황과 맞물려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 이후 방송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재보선 패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비정규직법 처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 직후 여권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경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현 의원이 헌재 결정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미디어법 재협상을 연기하거나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유효 결정을 계기로 방송시장 개편과 세종시 문제 등 전국 현안을 돌파하려는 여권과 이에 맞선 야권의 총력전 속에 연말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거 과정에서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정택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오늘자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에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00만 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종플루 감염으로 휴업 학교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휴업 여부는 현행대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개별 휴업을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현재 휴업 학교 수는 311개 학교이며 매일 평균 휴업 학교 수가 100여 개씩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11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164개 학교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초등학교 신종플루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지역별 학교 휴업 방안은 시도교육청의 판단하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들의 개별 학교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에서는 중앙정부도 하지 못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데 대해 선진국들도 중앙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집단 휴업을 실시할 것처럼 바람을 잡았다가 나몰라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교과부의 행태를 보면서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오늘 일선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18,535개 약국에 한 곳당 50명분씩 93만 5천 명분치의 타미플루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감염 의심자들은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거점 약국은 물론 일반 약국에서도 타미플루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약값은 정부의 비축분인 만큼이며 병의원 진단 시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내 클럽과 경기도 일대 리조트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클럽 사장 33살 김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흥주점 여종업원 28살 이모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자신의 클럽에서 판매하거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남과 이태원 등지의 클럽에서 알게 된 이들은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임을 만든 뒤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주말마다 클럽이나 경기도 일대 휴양지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갖고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함적 해법 마련을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 참여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노사정 대화가 공무원 노조 문제 등의 발목이 잡혀서 파행을 겪을 인천대교에 초속 21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대교의 바람이 초속 21에서 25m로 불면 주행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여야 하고 초속 25m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의 교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안개로 인해서 시정거리가 100에서 250m 이하일 때에는 시속 80km, 100m 이하일 때에는 시속 50km로 감속해야 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 숙소를 공격해 12명이 숨졌고 인접국가 파키스탄에서는 시장에서 폭탄 테러가 나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할 것 같은 유엔 숙소가 공격을 받았다는 점, 또 파키스탄의 경우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문 중에 테러가 일어났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인데요. 대대적인 테러 공세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과 아프간으로 차례로 가봅니다. 탈레반의 소행으로 보이는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100여 명이 숨진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시장인데요. 혹시라도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을까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테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And we commit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Pakistani people in your fight for peace and security. 앞서 탈레반은 이날 아프간 유엔 직원 숙소에도 테러를 저질러 직원 6명을 포함해 12명을 숨지게 했는데요. 하루 사이 두 나라에서 테러로 숨진 사람만 모두 106명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탐사용 로켓 RS-IX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제외하고 로켓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3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날 발사된 로켓은 2010년 퇴역할 나사의 낡은 우주왕복선을 대체할 예정인 RS-I 로켓을 간소화한 시제품입니다. 터키 공화국 선포 기념일을 맞아 터키 시내가 온통 붉은 물결로 넘실댑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의 숱한 역사를 담고 있는 터키 국기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징적 존재라고 하는데요. Halk kendi sembolü olarak gördüğü için her türlü kutlamalarda kullanıyor. 터키는 국경일이나 선거 때가 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거리에 국기가 내걸립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